어제 뭐 보셨어요? 방금 들으신 소리,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이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왜 그냥 지나치느냐? 보기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앉아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 테레비평 시작합니다. 이런 사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음성, 이 목소리는 테레비평 초기에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셨던 그 PD님의 음성이에요. 언젠가 형편이 좋아져서 리뉴얼을 하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이 들었습니다. 이 테레비평이 잘 되면 그분께 사례를 해야 해요. 지난 27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최고라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6부작이고 290분이 넘으니까 영화와 드라마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 합해서 5시간 정도죠.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쭉 이어서 다 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작품이지만 저는 처음에는 선뜻 내키지는 않았어요. 글을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보기 시작했지 아니었다면 아마 미루고 또 미뤘을 거예요. 표현이 자유로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소재도 탈영병 잡으러 다니는 헌병 이야기라서 어째 잔인함이 극에 달할 것 같더라고요. 포스터 요거 한 장만 봐도 음침하잖아요. 그러나 저처럼 생각하고 망설이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지상파 드라마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되는 이 칼이 그냥 나온다든지 또 흡연 장면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다지 잔인한 장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블랙 처리,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렇다고 또 잔인한 내용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잔인합니다. 군대 내의 어마무시한 가혹행위, 강압적인 상명하복의 실체와 썩어빠진 부조리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배경이 2014년인데 2021년인 현재에도 적용되는 사안일 뿐더러 앞으로도 쭉 계속될, 끝나지 않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잔혹 스토리예요. 지난번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남궁인 응급의학 전문의가 출연했을 때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16개월짜리 어린 정인이를 떠나보내고 난 후 잠도 오지 않았고 삶이 다 징그러웠다고, 인간에 대해 새삼 회의를 느꼈다고 고충을 토로했었는데요. DP를 보고 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징그러웠어요. 좀 한심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2010년에 제대했는데요. 제가 아들이 입대하고 난 후 거의 매일이다시피 군대 내 폭력, 가혹행위를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변을 당했다는 기사라도 접하고 나면 이렇게 손발이 막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해서 세상에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을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곳에 가두고 그런 지옥 같은 일을 겪게 했느냐 막 화를 내곤 했습니다. 딱히 대상이 없는 그냥 세상을 향한 분노죠. 제가 특별히 모성애가 강한 편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그 DP가 2014년의 일이라니까 그보다 한참 전에 다녀온 제 아들의 군대 시절은 어땠을까? 혹시 당한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한 건 아닐까? 왜 가족이라고 해도 다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서 못하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아들이 제대하고 난 후 단 한 번도 그 검색어를 입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일이 아니니까. 돌아볼 일이 없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소름이 끼치도록 제 자신이 징그럽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군대 내의 폭행, 가혹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매일매일 많은 젊은이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 군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오를 정치인들은 이 사안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DP는 꼭 나왔어야 할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꼭 보셔야 할 작품입니다.
디저터가 탈영병이고 펄쉿이 쫓다. 군무 이탈 체포조 DP. 극중 안준호 이병을 정혜인 씨가 맡았고 한호열 상병을 구교환 씨가 맡았는데요. 이 상반된 매력의 두 연기자를 하나로 묶을 생각을 한 사람, 상 줘야 마땅합니다. 안 어울릴 듯 하면서도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이 두 사람이 2인 1조를 이뤄 탈영병을 쫓습니다. 헌병, 그것도 군인 잡으러 다니는 헌병이라고 하면 막연하니 채널A 강철 부대에 나오는 기골이 장대하고 서슬퍼런 눈빛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애기애기한 얼굴, 엉뚱 감성의 청년들이라니요. 듣자니 개그맨 윤형빈 씨도 실적 좋은 DP였다고 합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탈영을 했다고 하면 애인이 뭐 변심을 했다거나 가정사가 염려되어서 그랬다거나 또 심리적으로 나약한 타입이거나 이렇게 좀 그다지 무겁지 않게 그리는 편이죠. 그런데 DP를 보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영을 감행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극중 안준호도 탈영을 할 여지가 충분했지만 운 좋게 보직이 DP로 정해지는 바람에 화를 면할 수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일러에서 벗어난 연기자 쪽 얘기를 해볼까요? 안준호 이병 역을 맡은 정혜인 씨. 저는 2014년작 사극 삼총사 때부터 눈여겨봤는데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MBC 봄밤으로 해외 팬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 해외 팬들 이번 변신에 놀라지 싶습니다. 깎은 밤톨 같은 외모가 원작 웹툰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웹툰을 처음 접했을 때 장동윤 씨가 맡으면 어떨까 했어요. 정혜인 씨의 전작이 지난해 봄에 방송된 TVN 반의 반, 기대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친 반응이어서 나름 의기소침했을 텐데 보란듯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호열 역할의 구교환 씨, 호열 역은 웹툰에는 없었고 한준희 감독이 새로 추가한 캐릭터예요. 이거 신의 한 수입니다. 흔히 양파 같다는 표현이 있죠. 이런 연기자는 지금껏 본 적이 없어요. 뭐 누구 닮았다, 누구와 같은 과다, 비교하고 언급할 다른 연기자가 없습니다. 독보적이에요. 너무 특이해서 어떤 연기자로 성장할지조차 짐작이 아니됩니다. 그냥 마냥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만 되죠. 그리고 DP 담당관 박범구 중사 역할의 김성균 씨. 늘 그렇듯 안정된 연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했던 연기였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튀지 않게 연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헌병대의 새로운 임지섭 대위 역할의 손석구 씨. 역시 짐작대로의 연기. TVN 마더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후 하는 작품마다 손석구표 연기를 선보여 왔는데요. DP에서는 의외로 코믹함도 보여줍니다. 이 두 분이 앞서의 두 연기자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제의 인물이죠. 대대장 역할의 현봉식 씨. 아이고 아주 썩을 인간입니다. 그 표리부동하고 자기 진급에 연연하는 자기 안위만 챙기는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오는 캐릭터예요. 제가 끝부분에 그 탈영병이 방아쇠를 당길 거면 부디 저 인간이나 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치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지천으로 널렸다는 것이 함정이죠. 이 현봉식 씨가 화제 만발인 것이 그분이 84년생 38세라는 것 때문인데요. 김성균 씨가 42세, 손석구 씨가 39세, 구교환 씨가 40세로 네 사람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정혜인 씨와는 4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지난 6월 MBC 라디오스타 724회에 이호철 씨가 출연했을 때 자신과 노안으로 막상막하인 형이 하나 있다. 현봉식 씨다 라고 얘기하니 김웅숙 씨가 봉식이? 아 인정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무심히 지나쳤는데 이번에 DP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영화 세자매의 그 장윤주 씨의 남편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 노안의 장점이 시간이 흘러도 나이 먹은 티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5년 뒤, 10년 뒤 이분이 어떤 캐릭터를 맡아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준호의 내무반 선임이자 탈영을 하는
조석봉 역할의 조연철 씨. 사회에서는 평소 간디로 불릴 정도로 선하고 배려가 깊었으나 군대에 와서 가혹행위에 몰려 끝내 괴물이 되고 마는 비극적인 인물을 기막히게 연기합니다. 이분이 놀라운 게 이 연기자가 TVN 호텔 델루나의 구찬성의 친구 산체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즐기는 인물이라서 장만월의 실체도 알아채지 못했던 산체스. 이 산체스가 조석봉 일병과 같은 사람이라니요. 게다가 래퍼 매드클라운의 동생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작품이 무서운 것이 이 모든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어낸 얘기라고 믿고 싶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는 군대 밖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고 물리는 관계.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임금을 떼먹어 가면서 알바생을 몰아대고, 이 철거반들은 철거 예정지 주민에게 완장질을 해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약한 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악행이 강도를 점점 더해가지만 이게 내일이 아니라면 모두가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면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DP, 그 헌병대 대대장 모양으로 자기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봐 애써서 덮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녀석에게 2010년에 군대는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아이인데 마치 둑이라도 터지냐, 자신이 알고 있는 가혹행위 또 사고 사례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더라고요.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아차, 내가 괜한 질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DP를 매일 보지는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습을 하듯이 봐야 하는, 저는 공부가 꼭 필요한 인간입니다.